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5일 울프입니다. 대출로 막혀도 뭐 딴 걸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작 4분기 관심 종목으로 제시한다라는 내용의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추세상 우상향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상단까지는 여유 있는 상승을 또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투자 아이디입니다. 금융 고배낭주 이제 슬슬 담을 타이밍. 일단 전통적으로 아니 역사적으로 그동안 좀 봐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 금융주는 이제 고배당 기대감 때문에 연말까지 쭉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 규제로 이제 단기간 약간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 대출 규제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과하게 대출을 발생을 시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출은 항상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곧 풀리고 또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출을 내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또 이제 은행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또 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이제 프롭 트레이닝을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은행의 금융 수익성 그리고 다른 자산을 통해서 또 수익성을 또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또 오르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도 상승하게 될 거고요. 경기가 또 좋아지면 또 뭐 나빠진다거나 좋아진다거나 채권은 안전자산이고 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은행에 납부하는 그런 이자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지기 때문에 채권 수익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세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은 추세선이라는 것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 나가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이제 우상향 차트를 계속 그려가고 있고요. 최근에 하단에서 반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상단까지는 여유 있는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고점이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하나금투에서 최정욱, 정진용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목표 주가를 16,500원으로 6.5% 상향을 한다. 다른 데는 상향 10% 20%씩 상향을 하지만 금융지는 좀 더 여유 있는 그리고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가 상향이 크진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 오르느냐? 3분기 추정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5.6% 증가한 7,610억 원으로 3분기에도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할 전망이다.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대출 성장률이 2.5% 상회해서 순이익이 급증세가 지속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PF, IB 부문 실적 호조로 비이자 이익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3%대입니다. 요즘 시대에 3%대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주주 현황을 보면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15%,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우리의 형님들이 10% 정도에 깔고 계십니다.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37% 정도 올랐고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업 여력을 보면 지주회사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밀접한 관련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주 사업 목적이죠.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자, 나머지 것들은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레포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PER 밴드 차트 보면 거의 중단 아니면 하단에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에 있다. 자, 뭐 하는 회사인가? 우리금융지주는 자, 은행, 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신탁, 자산운용, 저축은행, 신용정보, 펀드 서비스, 그리고 PE 자산운용, 글로벌 자산운용, FIS 그리고 이제 경영연구소까지 해서 이러한 회사들을 자회사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주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수익성이 이제 개선이 되면 당연히 금융 지주 회사도 수익성이 반영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주사입니다. 예, 저도 우리은행 쓰고 있고 우리카드도 잘 쓰고 있고 대출도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공시를 보면 이제 금융지주는 2019년 1월 11일에 설립이 돼서 은행, 카드, 금융, 캐피탈, 그리고 종합금융 등 13개 자회사,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 현지 법인을 포함한 15개 손자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영업의 종류가 쭉 나와 있죠. 지주사, 은행어, 카드어, 여신 전문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가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금 운용 실적을 한번 보죠. 다른 것들은 뭐 봐도 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합니다. 대출 채권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돈을 많이 빌려줘서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자산을 이렇게 신탁을 해서 운용하는 건데 이 정도면 4%대면 거의 뭐 은행권에서 거의 중단 위치에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코멘트는 3% 배당금 수준이면 진짜 이내 은행에 적금 넣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죠. 요즘 시대에 3%대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은행, 금융, 고배당주를 사자. 언제까지? 우리 연말까지 이제 시세 차이를 노려도 되고 배당을 노리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랐던 거를 이제 시세 차익으로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디스카운트 라인을 좀 깨면 그때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권 수혜주가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은행에 대한 주가도 또 한번 부각이 되며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연말에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아직 뚜렷하게 나온 건 없지만 할 것 같으면 향후에 또 금리 인상이 예고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은행주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고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며 주가는 계단식으로 가속화가 되며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게 되죠.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바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금융 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작 4분기 관심 정보로 제시한다라는 내용의 하나금토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우상향 차트를 그려가고 있으며 상단까지는 아직 여유 있는 상승을 또 기대하고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